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 감상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음악이 학습이나 업무 능률에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연 언제 긍정적이고 언제 부정적일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주의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도 하고 주변이나 특정 장면을 살피기 위해 다른 곳을 포착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력은 의지에 의해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주의가 작동하는 이런 방식은 오랜 시간 생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신호와 자극이 아주 많은데 대다수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주의를 계속해서 전환을 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우리의 집중력이 번번이 흐트러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서 이해나 암기 같은 인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듣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듣는 것은 작업 능률과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몸을 움직이는 작업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생산 작업도 음악을 들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 음악을 틀어 작업 능률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는 음악을 듣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루크 뉴욕시립대학과 러트거스 대학이 공동 연구에 따르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외부 자극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공부할 경우 학습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격이 차분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학습 과제의 난이도와 음악의 복잡성까지 고려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과제의 난이도는 알파벳 A를 찾는 것 같이 쉬운 인지 과제와 단어쌍을 암기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인지 과제로 나누었고 음악의 복잡성은 하나의 악기만 사용된 단순한 음악과 여러 악기가 동시에 사용된 복잡한 음악으로 나누었습니다. 실험 결과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외부 자극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성향을 가진 참가자들은 쉬운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음악 난이도 유무와 관계없이 성과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어려운 단어 암기 과제에서는 단순한 음악과 복잡한 음악을 듣는 조건 모두에서 수행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격이 차분하고 외부 자극을 적게 필요로 하는 성향의 학생들은 음악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쉬운 과제 수행 시 단순한 음악보다 복잡한 음악을 들었을 때 점수가 약간 더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음악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교실이나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이 요구되는 사무실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음악을 틀 경우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난이도 높은 인지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사용된 어려운 과제인 단어쌍 암기 작업은 비교적 중간 수준의 난이도였음에도 쉬운 과제와 비교했을 때 복잡한 음악이 인지 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듣는 음악에 가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가사를 언어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사가 있는 음악은 읽기, 이해하기, 쓰기 등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전반적인 업무의 질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내리는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가사가 없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른바 절대 음감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어떤 음정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바로 들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사가 없는 음악도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푸시케 루이와 슐라우크 연구팀은 절대음감 소유자들은 말소리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진 뇌 영역들의 부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들을 때 뇌의 언어 영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음악 속 음정 하나하나가 마치 언어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가사가 없는 음악도 읽기, 이해하기, 쓰기 등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악은 학습, 기억, 독해와 같은 비교적 어려운 인지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단순 작업과 운동 등 신체 활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차분한 성향의 사람들의 경우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쉽게 지루해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음악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할 경우 집중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가사가 있거나 여러 악기가 사용된 복잡한 음악을 들으면 주의가 분산되면서 학습 효과가 감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음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자 맞게 판단하여 더욱더 능률을 올리는 데 음악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